안녕하세요. 저희는 2023년도 세계지약국 3차 실습생입니다. 곧 다가올 미세먼지와 꽃가루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만 되면 알레르기성 비염에 시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에 유용한 일반의약품을 위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우선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의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이란 연중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공기 중의 물질에 노출되면서 콧물, 가려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알레르기 물질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코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코감기 증상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우므로 정확한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계속 맑은 콧물이 흐르고 연속적인 재채기, 코막힘의 증상을 흔히 보이며 눈과 귀, 코는 물론 전신의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결막염, 피부 집중력 저하 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 발생 횟수와 기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 비염은 증상이 일주일에 4회 미만 발생하며 한 번 발생 시 4주 미만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인은 크게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다면 자녀에게 전해질 확률은 50%, 부모 모두 앓고 있다면 75% 이상으로 위험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코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지만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이를 나쁜 물질로 인식해서 방어 반응을 나타내는 것인데 미세먼지, 대기오염, 식생활 변화, 주거 환경 등에 의해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계절성 알레르기는 증상과 발생 상황, 즉 특정 계절에 발생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서 판단하는데 이 정보를 통해 의사가 알레르기 항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피부 단자 검사는 확진과 알레르기 항원 식별에 도움이 되며 이 검사를 위해 각 추출물 방울을 환자의 피부에 바른 후 바늘로 찌르고 이후 팽진과 발적 반응을 관찰합니다. 피부 단자 검사가 불분명한 경우 혈액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는 알레르기 항원 특이 면역 글로불린 검사를 진행합니다. 알레르기 비염을 방지하면 천식, 축농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이 되는 항원을 찾아 그에 대한 노출을 피하고 평소 생활 습관에서 자극적이지 않은 적절한 환경으로 바꿔주는 회피요법과 항히스타민제, 비충혈 제거제 등의 약물을 통해 증상을 경감시키는 약물요법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비강습윤제를 사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니지만 알레르기원을 씻어낼 수 있으며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를 사용하면 비점막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치료약과 병용하여 사용하면 좋습니다. 비강습윤제의 종류는 염화나트륨과 멸균 등장 해수가 있습니다. 오트리빈과 같은 비충혈 제거제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성분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항히스타민제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H1 수용체 차단제로 히스타민을 차단해 비염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입니다.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로 나뉘는데요. 1세대 약물은 혈관-뇌 장벽을 잘 통과하여 졸림 증상이 빈번합니다. 하지만 2세대 약물은 혈관-뇌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해서 졸림 증상이 덜한 편입니다. 항히스타민제는 경증이거나 간헐적인 비염에 사용하고 증상이 있을 때 단기간 짧게 사용합니다. 아까 항히스타민제는 1세대 약물과 2세대 약물로 나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세대 약물은 클로르페니라민, 클레마스틴, 메퀴타진, 트리폴리딘 등이 있고 2세대 약물에는 아젤라스틴, 세트리진, 백소페나딘, 로라타딘 등이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경구용과 비강용으로 나뉩니다. 경구용 항히스타민제는 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강용 항히스타민제는 코에 분무하는 스프레이 제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구용 항히스타민제 복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리진은 졸림 부작용이 있는 편이므로 취침 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라타딘은 식사 여부 상관없이 필요할 때 하루 한 번 복용하면 됩니다. 세 번째, 백소페나딘은 식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지 않습니다. 비강용 항히스타민제는 나리스타 S 전비액, 아제틴 비액 등이 있고 비강용 항히스타민제 사용 시 올바른 사용법에 따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비충혈 제거제는 비점막의
알파 아드리날린성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혈관을 수축해 비충혈을 완화하는 약물입니다. 경구용과 비강용 제제가 있고 경구용 제제는 주로 항히스타민과 병용합니다. 비충혈 제거제는 코막힘 증상만 완화시킬 뿐 다른 비염 증상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비강용 비충혈 제거제는 필요시 단기간 최대 7일 사용합니다. 그리고 불면, 떨림, 현기증,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고 목내장, 전립선 비대,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비충혈 제거제에는 경구용 제품과 비강용 제품이 있습니다. 경구용 제품에는 슈도에페드린이 들어간 슈다페드정이 있고 경구용 비충혈 제제에는 항히스타민과 병용한 제제가 많습니다. 비강용 제품에는 나파졸린이 들어간 나리스타 전비액, 옥시메타졸린이 들어간 레스피비엔액, 자일로메타졸린이 들어간 오트리빈 비강 분무액 등이 있습니다. 비강용 제품과 경구용 제품 모두 비충혈 해소가 아주 좋고 둘 다 가려움증이나 재채기 등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출시되는 제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페이지에서는 전문 의약품으로만 나오는 제품인 한콜린제 비만세포 안정화제 유코트린 수용체 길항제를 간략히 소개하였습니다. 한콜린제 대표 약물로 리노벤트 비액, 비만세포 안정화제 대표 약물로 클래신 비액, 유코트린 수용체 길항제 대표 약물로 싱귤레어 정이 있습니다. 오늘 다루었던 약물의 특성을 간략히 표로 정리했습니다. 플러스 기호가 많을수록 효과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을 마무리하며 오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회피요법 등 비약물학적 방법과 약물을 함께 사용해서 치료합니다. 주로 쓰이는 일반 의약품에는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가 있습니다. 항히스타민제와 비충혈 제거제는 비강용 약물도 있고 경구용 약물도 있습니다. 비강용 비충혈 제거제 사용 시 7일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약물 사용 시 두드러기, 가려움 증상은 없는데 코막힘이 심하다면 비충혈 제거제를 사용하고 두드러기, 가려움 증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한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용 잘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를 참고해서 연락해주세요. 감사합니다.